자, 아까 그 이영서가 못하다가 네. 또 40분 제한에 막혀서 끊어졌는데 마지막 정리하죠. 네네. 저 호스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승리가 호스트 가서 내가 줘야 되나? 잠깐. 카메라 호스트 만들기. 이렇게. 네,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거기 말고, 이, 뭐지? 지금 말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들어가서, 다른 데로 주셔야 되는, 제가 호스트 넘겨달라고 이름에 이렇게 괄호에 넣어놔요. 여기로 네네. 네네. 잠깐. 카메라 마이크. 스트레스. 이거는 또 다 다르게 돼 있구나. 다시 호스트 만들기. 여기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이 포인트 3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만 거의 딱 다, 더 하면은 강시가 딱 네네. 맞겠어. 네네. 그래서 이제 등반 경화를 포함하지 않는 이중 후방 응력 같은 경우에는 라체팅 특성 자체는 정확히 모사하지만 등반 경화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라체팅 변형량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응력, 변형량 곡선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등반 경화도 포함하고 이중 후방 응력을 사용하는 그런 15C 모델을 사용할 때 비로소 정확한 응력 배력률 곡선도 작도할 수 있고 라체팅 특성도 정확히 모사할 수 있다라고 본 연구자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끝으로 이 모델의 제한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5C 모델은 다축 라체팅 거동에는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공학 구조물은 단축 인장이 아닌 3축 응력 상태에 놓여 있는데 여러 선행 연구에 의하면 단축 인장에서의 라체팅 변형은 다축일 때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 반복 하중만으로는 모델 변수를 확정하기 어렵고 다만 항상 다른 상태보다 단축일 때는 크기 때문에 상한 한계로서의 역할 정도는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속도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라체팅 변형은 변형률 속도가 빠를수록 감소한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속도도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 이 외에도 라체팅 변형량은 평균 응력, 진폭, 온도 등의 시험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 관련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앞에서 문제 제기됐던 라체팅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도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사도 다들 잘해왔고 발표도 상당히 잘하네요. 자, 다른 학생들도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질문하려면은 마이크 켜고 질문하든지 아니면 채팅창으로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없으면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누군가요? 여기서 제가 호스트를 회수하게 돼 있네. 자, 다음 누구죠? 박준희입니다. 준희. 박준희한테 호스트가 넘어가면 넘어갔죠? 네, 보이십니까? 이렇게 잘 보여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정한 모델은 요시다 우에모리 모델로서 2002년에 나온 거고, 알루미늄 판재와 이제 이중 판재를 통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릭 로딩에서 많은 모델이 제한되었는데, 사이클릭 플라스티시티 모델은 극소 변형 이론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스프링백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바우싱거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바우싱거 효과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백스트레스 에볼루션에 대한 새로운 방정식을 제안했습니다. 요시다 우에모리 모델의 봄미세스 기준에 따른 항복 함수는 다음과 같고, 여기에서 S는 코시 스트레스, 알파는 백 스트레스, Y는 이제 일드 서페이스의 중심을 말합니다. 바운딩 서페이스는 베타는 이제 바운딩 서페이스의 중심이고, B는 이니셜 사이즈, 그리고 R은 아이스트로픽 하드닝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보신 그 일드 서페이스랑 바운딩 서페이스의 운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유사점이라고 하면은 모두 이동 경화와 등방 경화의 선형 조합에 따른 항복 곡면의 위치 및 크기가 변화합니다. 차이점이라 하면 그 플라스틱 스트레인 레인지를 가장 잘 예측한다고 이제 다른 논문에서 보았고, 금속 판재 인장 압축 거동에서 나타나는 바우싱거 효과와 그리고 경화 정체, 영구 연화 등과 같은 매우 복잡한 거동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고장력 강판 소재의 스프링백 예측에서 우수한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다른 논문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활용된 사례로는 대부분 이제 스프링백 예측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해당 모델을 활용하였고, 알루미늄 판재의 스프링백 예측 또는 이제 초고강도강 롤포밍 공정에서 스프링백 예측 등을 통해서 활용되었습니다. 사용상 주의점은 인장 압축 곡선으로부터 7개의 개수들을 구해하는데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성의 스프링백 예측을 이제 해당 연구자가 마지막에 이방성의 스프링백 예측을 위해서는 처음에 본 식에서 m이라는 개수를 하나 곱하면 되는데, 이거는 더 많은 실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오케이, 없으면 다음 학생으로 넘어갑시다. 누군가요? 네, 저희입니다. 서동혁 군. 자,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그럼 우선 이동 경화 모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프레저 모델과 지글러 모델은 기존 선형 이동 경화 모델이며 이동 경화를 설명해주는 초기에 나온 모델입니다. 그 후에 몰즈 모델은 이동 경화 모델의 다중항복 곡면을 이용하여 가공 경화율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에 발표할 모델입니다. 그 이후의 모델들은 앞서 소개가 많이 됐으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초기 이동 경화 모델인 프레저 모델과 지글러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저와 지글러 모델은 역방향 부하에서의 이 가공 경화율, 즉 이 기울기 변화가 정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제 실험을 해봤을 때는
이 파란색 기울기와 빨간색 기울기가 다르며 처음에 시그마 A만큼 하중을 가하고서 시그마 Y만큼 다시 역방향으로 하중을 가했을 때 이때 소송 변형이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이 이상 하중을 가해줘야지 소송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주 모델은 기존의 프레저 지글 모델들의 한계인 역방향 부하에서의 가공 경화율 변화를 고려해주는 모델입니다. 우선 모주 모델은 다중 항복 공면을 적용하여 역방향 가공 경화율 변화를 고려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각 공면에서 1번부터 이 6번까지 움직일 때 항복 공변의 변화를 1번에서 6번까지 움직일 때 이 항복 공면을 예를 들어 3개를 줬을 때 여러 개를 줬을 때 이 각각 가공 경화율을 다르게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번에서 이동할 때 이 빨간색 원안을 이동할 때 가공 경화율이 이 기울기라고 봤을 때 H0, 그래서 A에서 다시 B로 이동될 때는 이 A1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B1 파란색 원 안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가공 경화율이 H1로도 다르게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1번부터 6번까지 나눠져서 이동하면서 가공 경화율이 1, 2, 3과 4, 5, 6이 다르게 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네, 이상 모주 이동 경화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동 경화 모델을 소개해 줄 것 같았는데 그중에 비교적 심플한 모델을 하나 소개해 줬네요. 이것은 보니까 요시다 우에모리의 기본 컨셉을 처음 개발한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다시 마지막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다중항복 국면을 가지고 다른 학생들도 지금 다 잘 보이죠? 하중을 한 방향으로 가했을 때는 그 두 번째 항복 국면 만났을 때 그 이상 응애가 이제 밀고 가지만 반대쪽으로 가해졌을 때는 일단 파란색 항복 국면 먼저 만나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녹색 항복 국면 만날 때까지 이게 항복이 일어나는 건가요? 안 일어나는 건가요? 하여튼 굉장히 역방향 가공 변화되는 양상을 이중으로 잘 나타낸 그림인 것 같아요. 항복 국면 두 개로. 파란색하고 녹색 선을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분해 볼까요? 아까 박중희가 요시다 우에모리 나타낼 때도 이런 컨셉을 쓴 것 같은데. 하여튼 요 밑에 있는 그림 1, 2, 3, 4, 5, 6 한 방향으로 가공경화되고 반대 방향으로는 어떻게 가공경화되느냐. 요 1, 2, 3, 4, 5, 6번하고 여기 지금 위에 왼쪽 그림하고 이렇게 번호를 매치시키면은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항복 국면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주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오케이.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질문하고 코멘트하고 싶은 학생 코멘트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다들 잘 조사해 와서 잘 이해하고 발표를 해줘서 상당히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다음 학생 누군가요? 다음 남은 학생 오민규하고 이승철인데 누구죠? 둘 중에? 이승철? 오케이. 자, 이승철한테
호스트를 넘겼습니다. 지금 호스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스트 넘겼는데? 그래서 이승철이 한 게 아니야? 카메라가 지금 이승철 얼굴이 보이는데. 예, 지금 됐습니다. 오케이. 프레거 모델과 지글로 모델, 그리고 모로즈 모델 세 개의 운동성 경화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네, 논문에서 이제 한재에서 프레스 가공을 할 때 발생하는 스프링백을 분석하기 위해서 프레거 모델과 지글로 모델, 그리고 모로즈 모델을 통해서 항복 곡선의 변화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제 인장 후에 다시 압축하는 과정에서 항복 응력이 더 일찍 발생하게 되는 바우싱거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프레거 모델하고 지글로 모델이 제안이 되었는데 이후에 발생하는 비선형 천이 거동 효과는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조 이동 경화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항복 곡선 변화를 다시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프레거 모델하고 지글로 모델의 항복 곡선 변화인데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르조 모델에서 배후 응력 변화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력과 변형률 곡선을 보게 되면 아까 발표하신 분하고 같은데 응력 변형률 곡선이 절정에 따라 나눠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송 변형이 정방향으로 변화할 때 오른쪽 위와 같은 항복 국면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역소송 변형이 시작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는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중 항복 국면 모델을 통하면 역방향으로 소송 변형이 시작하는 순간에 가공 변화율이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변화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소송 변형이 발생 후에 역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순간에 가공 변화율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중 항복 국면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비선형 천이 거동이라고 하는 효과를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물질은 비선형적인 물성을 갖기 때문에 절점을 이제 무한계로 연속적으로 나누게 되면 실제와 같은 거동이 이론적으로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코멘트를 좀 누가 해볼까요? 방금 전에 발표했던 서동엽 군이 코멘트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친구들의 발표 자료를 합해서 잘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서동엽 군은 뭐 의견이나 코멘트 없어요? 자, 없으면은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은 오민규 군만 남은 것 같은데요. 오민규 군에게 호스트를 넘겼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탄소 수학 역학 응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암스트롱 프레들릭 이동 경화 모델을 조사를 했고요. 이 발표에서는 간단하게 AF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 배경입니다. 프레걸 이동 경화 모델은 선형 경화 특성을 보이는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반복 하중 하에서는 비선형 거동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AF 모델은 프레걸 모델을 수정을 해서 응력 변형률 곡선의 비선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오른쪽과 같이 변형한 모델입니다. 이 오른쪽에 추가된 이 소환항은 백스트레스의 지수 함수적 발전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제 기여하는 화면은 첫 페이지만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보시나요? 네. 네. 이 오른쪽의 소환항이 백스트레스의 지수 함수적 발전 특성을 나타내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전체 프레글 모델을 변형시켜서 하는 게 이제 AF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F 모델에서 첫 번째 상수가 두 개가 있는데 C1과 C2가 있습니다. 첫 번째 C1은 초기 이동 경화율을 나타내고 C2는 수선 변형이 진전될수록 이동 경화율이 감소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C2가 0이면은 앞에서 보였던 프레글 모델이 되고 C1과 C2가 0이면은 항복 국면에 이동이 없는 등방 경화 모델이 됩니다. 이제 AF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포워드 로딩의 경우, 백워드 로딩의 경우 각각의 배우 응력을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입실론 P가 무한대로 갈수록 이 포워드 로딩의 배우 응력은 C2분의 C1 곱하기 시그마 Y로 정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워드 로딩 같은 경우는 입실론 P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마이너스 C2분의 C1 곱하기 시그마 Y로 정근을 합니다. 프레글 모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점은 프레글 모델은 인장 응력 변형률 선도를 직선으로 근사시킵니다. 반면에 AF 모델은 이제 비선형성으로 근사시킨다는 것을 묘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글 모델은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항복 국면이 움직이고 있어서 횡 방향으로 가공 연화가 발생을 한 반면에 AF 모델은 가공 연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사점은 단축 변형의 경우 항복 국면의 중심이 수선 변형률 증분 벡터의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활용된 사례인데요. 이제 이 피규어는 아래의 논문에서 발췌한 피규어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프레글 모델과 암스트롱 프레들릭 모델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 알고리즘은 식베슬의 사이클링 로딩을 잘 묘사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걸 NCS 상용 패키지와 비교를 하면서 검증을 했고요. 보시면은 다른 조건에서 사이클링 로딩의 거동을 잘 묘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점 및 제한사항은 만일 재료가 인장 압축에서 다른 경화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 백워드 로딩의 배후 응력의 시그마 F는 압축에서의 경화 선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선형 이동 경화 모델 AF 모델 같은 경우는 개수가 C1과 C2가 있는데 이는 굽힘과 역굽힘, 비틀림, 역비틀림 같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반복 실험을 통해서 구해져야 하는 재료 상수입니다. 그리고 항복 국면의 중심 이동량에 따라서 역방향에서의 항복 응력과 비선형 경화 현상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서동엽 군 있나요? 서동엽 군의 그 첫 번째 페이지인가요? 그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좋은데 그걸 다시 한 번만 올려봐 줄까요? 호스트를 서동엽 군에게 남겼는데 네, 그렇죠. 요거를 전체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보면은 대략
요 안에 포함되어 있고 저기 최종훈 발표한 게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군요. 그죠? 나머지 학생들은 다 포함이 거의 돼 있는 것 같아요. 모르치가 2명, AF가 2명, 그렇지 1명, 그다음에 요시다 우에모리하고 그다음에 최종훈 발표한 게 여기였군요. 그거까지 포함하면 뭐 완벽한 총정리가 될 뻔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 이동경화 모델은 복잡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우 능력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식 하나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요식, 그다음에 또 저거 다른 현상 표현하려면 또 다른 추가식해서 결국은 그 배우 능력을 여러 개를 써서 그걸 다 그러니까는 진화 방식이 다른 것을 여러 개 써서 그걸 더해서 배우 능력이 진화한다. 뭐 이게 이제 주 내용이죠. 혹은 항복 국면을 그 다중 여러 개 항복 국면을 쓴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밀고 올라가거나 반대쪽으로 응에 가해지는 경우 하나씩 또 그 차례대로 밀고 나온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이론이죠. 전부 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든 거는 식 하나로 표현하려니까 너무 힘들다예요. 그죠? 너무 식 하나로 모든 것을 어떤 현상을 재료가 갖고 있는 복잡한 현상을 식 하나로 모델링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항복 국면을 여러 개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진화 방식을 여러 개로 나타낸 다음에 그거를 종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대부분의 그 이동경화 모델이라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본 출발점 이제 프라가 하고 지글러 모델에서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이후에 자기 연구 과제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대로 이동경화 모델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동경화 모델들이 상당수가 그 유한요소 해석 패키지에 지금 유저 서브튼으로 프로그래밍이 아마 돼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동경화 모델을 잘 써야지 스프링 같은 게 잘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 패키지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놨거나 아니면 해석 패키지에서 만들어놨거나 이게 공개된 게 있을 거고, 만약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겠죠. 유저 서브루틴을. 조금 더 복잡은 하겠지만 결국은 현상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죠. 모든 수식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수식이라는 게 결국은 모델링이다.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 현상에 맞춰 가고 있는 식의 개수를 그 식의 형태나 개수를 현상에 맞춰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하는 편이죠. 자, 어쨌든 이동경화 이번 그 과제물과 발표를 통해서 이동경화 모델들에 대해서 모델이라는 게 뭐 그렇게 무한히 많지도 않고 몇 개의 그 방식이 있는데 개수는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 개수들을 구하려면 여러 각종 실험을 좀 해야 된다. 인장압축에 따른 각종 실험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현상을 좀 정확하게 그 식으로 모델링 하려면 그 시간에 들어가는 그 모델 개수들을 잘 결정을 해야지만 그 식이 작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요번 과제물은 전부 다 아주 훌륭하게 잘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동경화 모델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강의를 한 60분, 70분 하고, 그다음에 퀴즈 시험을 한 3, 40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미리 이승로족에게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시 15분 이후에 나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퀴즈 시험을 못 보겠다. 그러면 퀴즈 시험을 먼저 보고 나중에 강의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승로족에게 꼭 얘기를 해주세요. 또 이 업그레이드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오늘 당장 고쳐놓겠습니다. 이게 대학 차원에서 라이센스를 다 구매한 걸로 아는데 예전엔 잘 됐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금요일 날 또 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